안녕하세요. 저는 불운의 아이콘 여자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요. 이 채널은 저를 매일 위로해주고 웃게 해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져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이혼 스토리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남편과의 만남은 2년 전 기억을 되돌아가야 해요.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삐뽀와 산책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집 앞 산책을 하다가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강아지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0분 넘게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삐뽀를 데리고 말이죠. 저는 삐뽀를 보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강아지 주인이신가요? 어머, 삐뽀야. 네네.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 강아지 옆에 붙어서 걷더라고요. 저도 주인을 찾아드리려고 계속 헤맸어요. 저도 강아지 잃어버린 적 있어서 그 마음 알거든요. 놀라셨죠? 당시 남편의 첫인상은 참 따뜻했습니다. 다정한 말투, 그리고 배려심 깊은 마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들었죠. 그날 이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는 밥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남편과의 정식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기분 좋게 그날 하루 저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관심사가 비슷한 저희는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오빠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작은 액세서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뚜렷한 단골 손님도 없고 인기도 그다지 없었어요. 하지만 늘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늘 오빠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늘 반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야근해? 응, 늘 그렇지 뭐. 에이구, 고생이 많다. 오늘은 장사 어땠어? 똑같았어. 왜 사람들은 내가 디자인한 목걸이는 관심이 없는 걸까? 어머, 무슨 소리? 나야 나. 내가 오빠의 유일한 단골 손님. 나 말고 또 필요해? 뭐? 내가 소라 덕분에 웃는다. 오빠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힘내. 그리고 오빠,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저는 그야말로 저돌적인 여자였습니다. 연애 7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너무 섣불리 결정하는 거라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오빠가 아직 자리는 잡지 못했지만 전 오빠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확신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척 강하고 뚜렷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정말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잘못 봤구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결혼 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당시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면서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 일하는 매일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고 2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소라야, 너 이직할 수 없냐? 무슨 소리야? 아니, 일, 또 일. 뭔 놈의 일이 그렇게 많냐? 어린이집 주제. 또 그 소리야? 아이들 활동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딱 한 달만 고생하면 돼. 내가 요즘 야근이 많았지. 우리 오빠 내가 맛있는 제육볶음 해줄게. 응? 아니, 늦게 오는 것도 오는 건데 집안일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청소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친구 경식이 알지? 경식이 와이프는 청소를 그렇게 잘한댄다. 넌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깔끔하더니 요즘 왜 그러냐? 오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오빠가 너무 깔끔한 거야. 진짜 이것보다 더 어떻게 청소를 해? 맞습니다. 제 남편은 극도로 예민한 깔끔쟁이였어요. 물론 깨끗하게 잘해놓고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 남편은 그게 너무 심했어요. 야, 이것 좀 봐. 여기 TV 위에 먼지 안 보여? 그리고 냉장고 음식들도 택배 오면 정리 좀 하라고 했잖아.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아니, 오빠, 이게 먼지라고? 그리고 냉장고 정리를 이것보다 더 어떻게 깔끔하게 해? 제가 진짜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규칙적이고 깔끔한 편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는 집안정리 정도는 잘하는 편이라는 말이죠.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남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깔끔을 떨었어요. 아니 오빠, 나 진지해. 오빠 이 정도로 내가 하는 집안일에 불만스러우면 정말 정신과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강박이야, 강박. 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사람 잡지 마. 괜히 찔리니까 나한테 떠넘기냐? 아니,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오빠가 그렇게 답답하면 오빠가 청소해 그럼. 나는 뭐 집에서 먹고 놀아? 아니잖아. 요즘 부부들 다들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가사분담 잘하는데 솔직히 내가 집안일 70% 이상은 하잖아. 아니야? 야, 너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솔직히 놀다가 오는 거 아니냐? 동요 부르고 그림 그리고 산책하고 도시락 까먹고 그게 일이냐? 나는 가게 영업하면 온라인 사업도 하는데 혼자 이걸 다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서 그래? 오빠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 아니라 늘 저에게 잔소리 아니면 윽박지르기 일쑤였죠. 처음 저와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난 후 가장 걱정되었던 건 바로 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독차지했고 정말 끔찍하게 아빠는 저를 아끼셨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을 서둘렀을 때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빠는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살고 있는 게 정말 죄송했어요. 아빠는 하루에 꼭 한 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소라야. 점심 먹었냐? 응. 아빠는?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지. 나 이제 혼밥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분위기 좀 배워. 아, 근데 사장님은 가끔은 빠져주는 것도 좋아. 대신 개인카드 딱 쥐어주면서. 알겠지? 그게 최고야. 그래, 알지. 우리 소라 덕분에 치고 빠지는 건 내가 제대로 알지. 그나저나 박서방이랑은 잘 지내니? 당연하지. 걱정 마요. 근데 박서방은 어쩜 그렇게 전화가 없니? 왜? 괜히 박서방한테 내색하지는 말아라. 아니, 얼마 전에 박서방이 우리 회사에 찾아왔었어. 무슨 일로? 요즘 사업 힘들다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좀 빌려줬어. 소라야, 이 아빠가 능력이 되니까 괜찮다. 너 아내가 너무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하면서 잔소리하는 것도 좀 그래. 이번에는 아빠 말 믿어. 아무튼 큰 돈은 아니고 한 500만 원 해줬으니까 옆에서 잘 지켜봐라. 내조도 좀 잘해주고. 진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빠 찾아왔단 말이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빠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일단 그 돈 어떻게 썼는지는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가 13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평생 백화점에 물건을 판매하는 납품 일을 하셨는데 꽤 업계에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늘 외동딸 걱정에 잠 못 이루셨지만 다행히 재혼한 새엄마의 내조 덕분에 그 이후로 조금씩 사업 쪽에 집중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공장이 2개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커졌습니다.
7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하셔서 사장님까지 올라오셨고요. 저는 그래서 늘 아빠를 보면서 존경했고 아빠와 닮은 남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일에서 계속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 사업에는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 몰래 5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빌렸다고 생각하니 뭔가 괘씸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나랑 좀 얘기 좀 해. 졸려. 무슨 이야기인데? 나 오늘 일찍 잘 거야. 아니, 잠깐이면 돼. 오빠 요즘 돈 필요해? 많이 힘들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시비 거는 거냐? 500만 원 어디에 썼어? 아씨, 아버님이 말씀하셨어? 비밀 지켜주신다더니 짜증나네. 오빠,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 빌렸다고 하자. 그럼 그 전에 나한테 상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돼? 아빠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만들면 어쩌란 말이야. 급하게 필요해서 썼다. 갚을 거니까 생색내지 마. 오빠, 이건 생색이 아니라 아내로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절대 우리 아빠한테 다시는 돈 빌리지 마. 너무 힘들면 내가 말씀드릴게. 절대 몰래 혼자 가서 우리 아빠 곤란하게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야,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냐? 왜 이리 호들갑이야? 우리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급하게 빌렸어. 솔직히 우리 급하게 결혼하면서 예물 같은 거 생각했잖아. 여유되는 집안이 이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야. 진짜 피곤하게 구네. 아, 몰라. 나 먼저 잔다. 여자의 촉이 무섭잖아요. 저는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왠지 시모가 시켰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시모는 집안일에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시모는 어릴 적부터 오빠 그리고 아래 여동생 2명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모는 누구보다 더 억적 같으시고 단단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 명절 인사를 갔던 날이 기억에 남네요. 소라야, 아버지는 잘 계시니? 아, 네네, 잘 계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아, 백화점에 물건 들어가려면 중간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납품업체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 납품업체? 야, 대단하시다. 그때 들어보니까 그 업체가 지방까지 있다고? 아, 네네. 막 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아빠가 자수성가하셔서 대구에 1개, 울산에 1개, 그리고 서울 1개 이렇게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종혁이 땡 잡았네. 그럼 연 매출은 얼마나 되셔? 아,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어머니.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나? 소라야, 너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종혁이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너 외동딸 아니냐. 아, 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봤어요. 어머, 그럼 지금 알았으니 아버지한테 가끔 던지듯이 말해봐라. 그런 건 아빠를 조금씩 세뇌시켜야 해. 우리 종혁이 능력이 이렇게 썩고 있는데 넌 아깝지 않니? 네. 오빠 정말 열심히 살죠. 그런데 세뇌라뇨. 아빠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계세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기다려봐. 내가 누구야? 사장님 아들 소리 듣게 해줄게. 어때? 우리 소라 내가 잘 잡았지? 그래. 나도 사장 아들 덕 좀 보자. 자고로 돈이 있어야 해. 소라야, 내가 너무 속물 같겠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란다. 돈이 있어야 구김살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복덩이 소라, 우리 며느리 최고다.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아빠 사업을 물려받거나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지가 워낙 기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뭐, 기부? 그런 것도 하셔? 어머, 그럼 기부하실 거면 그 돈으로 우리 종혁이 사업에 돈 좀 보태달라고 하면 안 되냐? 네? 어머, 농담이야, 얘. 일단은 종혁이 수술을 한번 커봐야지. 그래도 아버님께 종종 말씀 좀 잘 전해드려라. 알겠지? 너만 믿는다, 아가? 정말 이상했어요. 저희 아빠의 사업을 호시탐탐 엿보고 캐물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그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워낙 사업에 있어 공정하시고 철두철미하셔서 항상 능력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저로 인해 아빠 사업에 피해가는 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반드시 본인의 아들이 아빠의 사업체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저를 세뇌시키셨어요.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크게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정확히 6개월 후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이사장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던 거죠. 정말이지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리시겠지만 당시 저희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힘내요. 어디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엄마와 저는 아빠를 매일 위로했지만 아빠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아무래도 그놈은 못 잡을 것 같다. 우리 회사 어떡하냐. 이제 우리 어떡하냐 말이다. 처음으로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평소 사업에 쏟는 에너지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셨던 것 같아요. 항상 올곧고 바른 아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동업 파트너와의 신뢰가 깨진다는 건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스트레스 못 이긴 아빠는 몸져 누우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 짝이 딱 맞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빠를 돌보기 위해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고 아빠에게 늘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일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몸이 편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늦게 오는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늘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여보세요? 야, 언제 와? 나 병원 온 지 이제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은 아빠 혈압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왔어. 오늘은 엄마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간호 못 해주신대서. 오빠 저녁밥은 먹었어? 야, 너는 네 아빠랑 결혼한 거냐? 나랑 결혼한 거냐?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지금 놀러 다녀? 차라리 놀러 다니면 좋겠다. 하루 종일 병원, 그리고 또 병원. 집에 들어가면 온통 병원 냄새 가득이야. 신혼집에 재수없게. 왜 하필 아버님은 지금 아프신 거냐? 뭐? 오빠 말 다 했어 지금? 왜? 솔직히 맞잖아. 내가 아버님 믿고 액세서리 사업 좀 늘려보려고 했더니만 하필 딱 이렇게 되시냐? 정말 다 망했어.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 오빠, 오빠도 속상하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된 이유 다 알잖아. 지금 아빠 탓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이겠냐? 너도 봤잖아. 내가 얼마나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고 암튼 늦지 않게 와라. 나 배고파? 오빠, 아무래도 나 아빠 좀 보고 가면 11시 넘을 것 같은데 혹시 병원으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도 밥 못 먹었는데 이따 야식 같이 먹고 들어가자. 야, 야식은 무슨. 버스 타고 와라. 나도 하루 종일 신경 써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돈 좀 있냐고 잘 물어봐. 지금 너무 힘들다.
아빠가 돈이 어딨어? 남편은 아빠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빠의 부도 소식이 들리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게다가 심호도 180도 돌변했어요. 늘 아빠 병건화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루는 새엄마가 배려해 주셔서 아빠를 편하게 맡기고 집에서 간만에 쉬고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벼랑간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예, 소라야, 나다. 아, 어머니, 어머, 웬일이셔요? 우리 아들 집에도 못 오냐? 종혁이는 어디 갔냐? 아, 친구랑 약속이요. 동창들 모임 있다고 해서. 그나저나 너 종혁이 밥은 제대로 해먹이냐? 냉장고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병원에 아빠가 계셔서요. 대신 이번 주말은 확실히 쉬면서 오빠 밥도 차려주고 그러려고요.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 점심은 됐고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아, 네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일은 안타깝게 됐다. 근데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네? 무슨 준비를? 종혁이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중환자실로 옮기셨다며? 아, 네네. 그건 그거고 또 확실한 거 확실하게 해야 해. 아버지가 맡으셨던 그 사장님 자리 그런 공석 아니냐? 그거 종혁이한테 물려주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아? 네? 그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참나.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니? 지금 종혁이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그렇지 자리만 딱 잡으면 누구보다 날아다닐 사람인데. 알지? 기부 그런 건 좀 그만하시라고 하고. 장인어른 좋다는 게 뭐냐. 병원에 계실 거면 우리 종혁이 좀 자리야 빨리 앉혀서 인수인계 받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그 회사 종혁이 거 될 텐데. 어머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래. 자고로 여자가 너무 남자들이 하는 일에 그렇게 관여하면 안 돼. 앞길 막는 거야. 암튼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아버님도 누워 계시고 딱 이때 우리 종혁이가 성과를 보이면 회사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겠어? 그리고 뭐 사실 유에서 곧 받을 텐데 뭐.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 아빠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 많이는 못 줘. 한 달 안에 끝내라. 알겠냐? 시모의 태도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무슨 회사를 맡겨놓은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늘 무기력하셨던 아빠는 결국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루었어요. 남편은 장을 치르는 동안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끝까지 장례에 오지 않으셨어요. 오빠 바로 아래 여동생이 2달 뒤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나다. 장사 잘 치르고 있냐? 아, 네네. 아유, 니네 집은 매번 이렇게 민폐냐. 아버지 그렇게 사업 망하더니 우리 종혁이도 자리를 못 잡았지. 게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유, 좀 있으면 유진이 결혼인 거 알지? 아, 진짜 결혼 앞두고 이러면 어떡하지? 재수없게 진짜. 아, 종혁이도 사실 너 옆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결혼식 앞두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알겠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혼자 장 잘 치르고 최대한 종혁이는 간단한 일만 시키도록 해. 괜히 재수 없으니까. 알겠냐?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은 유진이 결혼식에 더 집중해야지 뭐. 어머님, 제가
어제 오늘은 계속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종혁이 오빠 제 남편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유진이 결혼식이라면서 오빠도 안 올 수 있나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혁이는 내 아들이자 유진이 오빠이기도 해. 결혼식 때 유진이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결혼식 재수 없어지면 너가 책임질 거야? 아유, 재수 없어. 암튼 빨리 끝내고 올라와라. 종혁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끝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논리를 펼치면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정말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버젓이 거실에 앉아 하하호호 남편의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지 뭐. 장인어른이 어쩜 이렇게 나이스 타이밍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래 뭐 이제는 사장 자리는 내 거지 뭐. 소라 어차피 외동딸이야. 어차피 사장이 뭐 자리 채우려고 앉아있는 자리인데 뭐. 그리고 이 집안이 좀 유별나. 기부 같은 걸 꽤 많이 하거든? 참, 도대체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돈을 왜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 돈으로 돈을 더 벌겠다. 암튼 그래서 나 사장 되면 너도 슬슬 사장 마누라 될 준비해. 장인어른이 그나마 돈이 있으니 결혼했지 내가 지금 마누라 뭐 보고 결혼했겠어? 어서 사업체 물려받고 나도 슬슬 내 살 길 알아봐야지. 자기랑 결혼하려면 나 진지하게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오빠만 믿어. 알겠지? 암튼 나 이제 서울 올라갈 거야. 내일 보자 자기야. 네, 맞습니다. 우라질 놈의 남편은 알고 보니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진짜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물증이 필요했어요. 보란 듯이 증거를 잡아 족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저 남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저히 소름이 끼치고 우라가 치밀어서 같이 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빠의 카톡 그리고 전화 목록을 다 캡처해 두었어요. 생각보다 허술한 사람이라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저녁 먹자. 간만에 외식. 나 약속 있어. 무슨 약속? 거래처 사람이랑 술이지 뭐. 아유, 이렇게 오빠가 힘들게 돈 번다. 거래처 사람 누구? 아, 혹시 지연이? 지연이도 거래처 사람이야? 오빠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거나 갑자기 궁지에 몰리면 특유의 기침을 연신하거든요. 딱 걸린 거죠. 저는 당당하게 여태 그 내연녀와 나눈 카톡과 전화 목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평소 캡처해둔 것들을 눈앞에 보여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야, 너 이러고도 발뺌할 거야? 뭐? 거래처 사람? 지연이가 거래처 사람이야? 야, 너 이제 핸드폰까지 뒤지냐? 지금 그게 문제야? 아니, 목록들 보니까 날짜가 꽤 오래됐더라. 우리 아빠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나 힘들어할 때 너는 이렇게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던 거야? 그래, 여자 좀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죄냐? 솔직히 너 결혼할 때 아기 가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억지로 결혼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유산했잖아. 내가 얼마나 결혼 후회했는지 알아? 너 또 유산 이야기. 불리하면 꼭 그 이야기 하더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너 매일 결혼하고 일주일에 외박 2번이나 했잖아. 안 그래? 그게 할 짓이니?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편은 결혼 쪽 외박이 잦았고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오롯이 아기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산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온갖 정이 떨어졌어요. 오빠, 우리 이혼하자. 그래, 좋아. 근데 너 나한테 피해 보상해야 해. 이건 사기 결혼인 거지, 안 그래? 뭐라는 거야, 진짜?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더니 갑자기 유산을 하질 않나.
사실 그 아기가 내 아기인 줄 어떻게 알아? 야, 너 개막장까지 가는구나, 진짜. 결국 저희는 그렇게 못 볼 꼴을 다 보고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유산 중에 일부를 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안 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남아있던 정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정말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 그러니까 첫째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첫째 신우와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오빠와 싸우거나 가끔 시모한테 한 소리 들으면 늘 전화해서 제일 먼저 위로해주는 착한 신우였거든요. 진짜 그 집안 사람 중에 가장 정상이었어요. 동갑이라 마음도 잘 통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어도 직접 신우 결혼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시모나 남편을 마주칠까봐 가장 늦게 패백을 할 때 참석했어요. 유진아, 어머 너무 이쁘다. 축하해 결혼. 언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오빠랑 지금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면서? 그렇게 됐어. 말하자면 너무 길어. 오늘은 좋은 생각만 하자. 아까 살짝 봤는데 남편도 너무 멋지더라. 잠깐 얼굴 보러 왔어. 언니, 이젠 우리 집안 행사 안 왔으면 좋겠어. 재수없게 왜 왔어? 뭐? 난 집안 행사라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너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나도 없는 셈 치라고. 언니 때문에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알던 신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하고 착한 신우였는데 신우마저 마치 자기 엄마, 즉 시모처럼 카랑카랑 목소리를 내뱉으며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야, 너 이유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 결혼식이라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야, 너 뭐야? 너 진짜 눈치가 없는 거냐? 이윽고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며 패백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왜 여기 쪽팔리게 찾아와서 난리냐? 결혼식 날 좋은 날에 하필. 어머님,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시나요? 댁의 아들 바람핀 건 아세요? 종혁 오빠요. 저한테 위자료 주고 알거지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야, 너 실체를 알고 나니 종혁이도 그렇게 변한 거지. 처음부터 그랬겠냐? 오죽하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겠냐?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오빠요, 바람피고 당당하게 돈 쓰고 다녔어요. 저희 아빠 아프신데도 혼자 놀러 다녔다고요. 다른 여자랑 눈 맞았다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저한테 500만 원, 그건 제대로 이자까지 해서 갚아주세요.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내가 바라던 바다. 대신에 너 사기 결혼한 거는 제대로 확실히 보상하고 이혼해라. 알겠냐? 무슨 사기 결혼이요? 제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건데? 너네 그 아버지 회사 내가 좀 알아봤더니 매출도 요즘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대구에 있는 사업체는 거의 문 닫을 판이던데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뭐냐? 엄청난 사업하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개뿔도 없는 집안이었잖아. 안 그래? 너 있는 대로 잘난 척하더니 참나.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종혁이 자리 하나는 주고 헤어지라고. 그게 그래도 아내 된 사람으로서 마지막 도리다. 너 때문에 종혁이 결혼하고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거야? 오죽하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갔겠냐. 스스로 거울도 좀 보고 꾸미고. 너 꼬라지 보고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냐?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빠, 그리고 아빠 회사 욕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세우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 아들 교육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 순하고 순한 신우도 이렇게 변한 거 보니 어머님 자식들 조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뭐 이거 사? 이윽고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셨어요.
패백실에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이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한복 치마를 손톱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려고 결혼식에 간 게 아닌데, 이러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닌데,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결국 저는 힘이 다 빠진 채 가까스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곳에 갔을까? 스스로 자책을 했죠.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너 소라 아니야? 네? 저를 아세요? 왜 이래 어색하게. 나 몰라? 나 박상철. 너 이럴 거야? 어머나 오빠, 여기 웬일이야?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 그런가? 좀 달라졌지? 오빠, 그나저나 여기 웬일이야? 아, 나는 친구 결혼식에 왔어. 여기 결혼하는 남편이 내 중학교 때 동창이야. 암튼 와,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다. 그렇게 오랜만에 상철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철 오빠는 대학교 유학 시절 워킹 홀리데이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유일하게 한국인이 둘밖에 없어서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 저에게 2번이나 고백했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간만에 이야기를 하러 커피를 먹으러 갔어요. 오빠 잘 지냈어? 와, 진짜 멋있어졌는데? 야, 소라 너 사람 마음 뒤숭숭하게 하지 마라. 난 너가 멋있다고 해주면 그냥 막 기분이 이상해. 알겠냐? 그나저나 결혼식은 웬일이야? 아는 지인 있어? 아, 신우 결혼식이야. 아, 그래? 근데 직계 가족인데 이렇게 있어도 돼? 옛날 신우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말할게. 나 사실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아. 아니, 이혼했어. 뭐? 아이고, 그랬구나. 소라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그렇게 여태 겪은 이야기를 상철 오빠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편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상철 오빠는 저를 자주 불러내 밥도 사주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진짜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연은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 찾아오나 봅니다. 상철 오빠는 이혼 준비를 하는 제 곁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변호사 소개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그 후 쓰레기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가끔 쓰레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전화들도 상철 오빠가 모두 방어해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소라 너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냐? 너 같은 거 받아줄 남자 있을 것 같아? 저기요, 제가 소라 받아준 남자친구인데요. 다시는 이런 양아치 짓 하지 마시죠. 법적으로 끝난 사이인데 왜 전화하시는 거죠? 오늘로 이 번호는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시 내 여자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랑 소라 결혼할 겁니다. 우리 소라 근처에 오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전 남편은 목소리만 컸지 겁도 많은 울보입니다. 상철 오빠의 경고 한 번에 깨갱하더라고요. 참 웃기고 어이없었어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상철 오빠는 자기 일에 늘 성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철 오빠는 자기 일도 하면서 게다가 사업도 하나 더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다정함과 성실함에 반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오빠, 나 정말 행복해. 나야말로 소라 덕분에 행복하다. 고마워. 아 참,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우리 소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아차차, 미안. 거기 소라 옛날 신우도 나오겠다. 부부 동반이라 그때 결혼식 갔던 친구도 나오거든. 소라는 다음에 보자. 아, 거기 신우도 나온다고? 그럼 잘됐다. 나도 갈래. 보란 듯이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줄래?
그렇게 오빠 동창 모임에 저도 부부 동반으로 가게 되었죠. 나가보니 정말 그 쓰레기 남편 동생 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언니. 저 아세요? 저는 식사 내내 일부러 신우를 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가 딱 있더라고요. 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상철 오빠랑 사겨? 그렇게 됐어. 왜? 아니 상철 오빠랑? 진짜야? 웃겨 진짜. 저 오빠 엄청 엘리트인 거 알지? 언니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네 오빠랑은 내가 어울려서 결혼했니? 이혼하고 나니까 내가 품격이 올라간다 얘. 너도 그렇고 네 오빠도 모두 정신 차려. 오빠 이혼하고 우리 집 쑥대밭 됐거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네 오빠한테 가서 전해. 너 같은 인간 만난 건 내 인생에 가장 쪽팔리는 일이라고. 쓰레기같이 살다가 골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전해. 저는 신우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근황을 들어보니 빚쟁이로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한창 하는데 상철 오빠는 저를 주인공 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 신우도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화려하게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요. 저는 지금 상철 오빠,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놈의 돈만 밝히는 시모와 쓰레기 남편을 만난 건 저의 최고의 후회와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지금의 고마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여러분도 죽을 정도로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그 힘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